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악마의 삶을 멈춰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피해 여성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의 공범 중에 거제시청 8급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사임했습니다. 그제 신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100명 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해 2주간 자가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면서 이번 달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30%나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엔 앞으로 석 달간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4.15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한데 여야 모두 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공천 잡음을 겪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어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 감사하다고 했지만 범행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첫 소식 정태용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경찰서 바깥으로 걸어 나옵니다.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자해를 했던 영향으로 머리에는 밴드를 붙이고 목에는 보호대를 한 조주빈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범행 관련 질문들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범행 왜 하셨습니까? 미성년자에게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전문가들은 감사하다는 조주빈의 발언이 자신의 심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행위를 중단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이 됐던 상태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자기를 암흑세계에서 추종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잡히게 돼서 이 일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 사과라고 추정되는 거죠.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조주빈의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 의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사실 모습을 드러낸 조주빈의 첫 일성은 악마의 삶을 멈춰줘 감사하다가 아니었죠. 그 말을 하기 직전 뜬금없이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프리랜서 기자를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표한 건데요. 뜻밖의 발언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조주빈의 뜻밖의 발언. 유명 인사 3명이 왜 거론된 건지 인터넷에선 하루 종일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경찰이 이들 3명은 박사방의 성착취물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조주빈의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조주빈은 김 씨와 공방을 벌이던 손 사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해 자신이 김 씨의 사주를 받은 흥신소 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손 사장의 가족을 테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건데 손 사장 측은 사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증거를 받아보려고 돈을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주빈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조주빈의 마수는 김 씨에게도 뻗쳤는데 정치인의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는 거짓말로 김 씨의 돈을 뜯어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자신의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조주빈 씨랑 어떤 관계인가요? 어떤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유명인사까지 가리지 않은 조주빈의 범죄.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범죄들도 밝힐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조주빈에 대해 변호인도 손을 들었습니다. 조주빈의 가족은 최근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변호인은 가족들의 설명과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주빈의 가족은 성범죄 사건 등을 다루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를 의뢰했는데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해당 법무법인은 사임계를 낸 사실을 알리며 변호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현 측은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 및 경찰 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조주빈을 접견하고 조사에 참여했지만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주빈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에 변호인단도 발을 뺀 모양새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은 오늘부터 검찰 조사가 예상됐지만 변호인단 사임으로 조사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어제 카메라 앞에 서기 전 조주빈의 신상은 지난 23일부터 공개됐습니다.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했던 걸까요? 조 씨의 가족들은 그날 급히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얼마 전까지 살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주빈이 살던 집 앞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인기척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된 지난 23일 가족이 이사를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저께 이사 갔단 말이야. 만나지 뭐 자주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만나기도 부모는 완전히 이사 사다리차 데리고 왔다 갔다 힘그 배있다니까. 신원이 공개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급히 이사를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조주빈이 평소 상냥하게 먼저 인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아직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몸은 내겠어요. 글쎄요. 내가 잘한 거 아니고 그런 일이 뭐 내가 그랬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평범한 이웃 청년의 두 얼굴에 지역사회는 아직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지만 텔레그램 본사 측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어젯밤엔 여성들이 텔레그램을 집단 탈퇴하면서 우리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온라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정각, 전 세계적 SNS인 트위터 화면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했다는 인증샷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N번방과 박사방의 무대가 된 텔레그램에 일부러 가입한 뒤 같은 시각에 가입을 철회하는 동시 탈퇴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탈퇴 사유를 영어로 N번방, 당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라고 쓰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수사당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텔레그램 본사가 꿈쩍도 않자 여성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지속적으로 텔레그램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여 N번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무유료 가입자들의 정보를 한국의 경찰 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공조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제청원 사이트엔 극악무도한 성범죄에 대한민국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만여 명이 동의했고 유튜브에선 이번 사건을 영어로 설명하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절망을 했는데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바꿀 수 없다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전문가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SNS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플랫폼만 규제가 되어도 예방을 하거나 혹은 해결에 가까운 조치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본사도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돌아오는 일요일에도 여성들이 더 큰 규모의 탈퇴 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엄정 수사와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총 300명의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면 이 공식 선거 운동이나 사전 투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네.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알 수 있고요. 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등의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 즉 다음 주 목요일부터고요. 다음 네. 달 5일부터는 각 정당과 후보가 제출한 공약도 공개됩니다. 제2투표 기간 1일부터 6일까지, 사전투표는 10일부터 이틀간입니다. 네, 정말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범진보와 범보수의 어떤 그 총력전이 예상이 되는데 이 후보 등록을 앞두고 또 미래통합당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례적으로 새벽 최고위를 열어서 지역구 4곳의 공천을 백지화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는데 당시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중심 공천,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고위회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에 관련해서 공관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 오후 회의를 열고 대표적인 친황 인사인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무효로 해달라고 돌직구를 던진 겁니다. 네. 민 의원이 SNS에 허위 사실을 올리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급박한 지금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네,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또 심야에 최고위를 열어서 공관위의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네. 한편 김무성 의원의 광주 출마설에 대해선 황교안 대표는 일회용 출마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고 무산됐습니다. 네.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게 진통을 겪었는데 또 진보 진영은 비례정당 문제로 또 시끄럽습니다. 이 더불어시민당 입당 문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재윤경, 심기준, 정은혜 비례대표 의원 3명의 제명을 의결했고요. 예. 지역구 의원 이종걸, 신창현, 이규희, 이훈 등 4명의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7명 의원들은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투표용지 앞순위 번호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은 후안무치한 미래통합당과 다른 게 뭐냐며 민주당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속에서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직접 만났는데 당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꼭 사돈을 만난 것 같습니다.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그 집안의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입니다. 네, 민주당은 말바꾸기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선 자발적 선택이니까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또 2년 후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앞으로 전개가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의 77.5%인 1,446명이 종전에 신고한 것보다 재산이 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3억 300만 원으로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8,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국회의원 287명 중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73.5%인 211명이었고 10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8명이나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밀렸는데 사실 이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는 개학을 미루기도 어려워서 정부는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 여러분들. 1, 2차 시 수업을 진행하고 3차 시에 오늘 학생들 여러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영상이나 채팅을 통해서 한번 쭉 과정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들과 카카오톡 영상 채팅을 활용해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4월 6일 개학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가 이 같은 온라인 개학을 플랜 B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3차례나 개학을 연기한 만큼 더는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개학 이후에 부득이하게 수업이 중단되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4월 6일 개학의 방식에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학교나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 해당 지역 학교는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건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 수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온라인 수업 기준은 없습니다. 최근 EBS 제공 무료 강의 영상들이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일어난 점에서 보듯 온라인 인프라 확충도 시급합니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도 정식 시수로 인정해주는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을 만들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원격 교육 시범 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장덕천 부천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만 주는 게 낫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는데요. 경기도가 그렇다면 부천시는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부천시가 도 차원의 지원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그런데 지난 24일 장덕천 부천시장이 SNS를 통해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라며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부천 인구 87만 명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에 경기도는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 주민들만 빼고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부천시장은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부천시장으로서 재난소득과 관련한 논란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그러니까 그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1명이 해외에서 입국했습니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그제 하루 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중 51명이 해외 입국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는 227명으로 검역소에서 확진한 환자는 10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8명, 경기 36명 등입니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34명,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유입 사례가 17명이었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폭이 가파릅니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도 같은 검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 0시부터는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는 공항 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거나 무증상이더라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도 별도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새 일정을 놓고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내년 여름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5월이나 6월에 열릴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또 도쿄올림픽 일정 조율을 위한 특별 기획팀을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된 환자가 무단 외출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누적 확진자는 6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외출 금지 명령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로마의 거리를 달려봐도 사람 한 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 규모가 각각 7천 명과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된 환자가 무단 외출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누적 확진자도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원을 산책하거나 평소처럼 출퇴근길이 시민들로 붐비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아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choice yet, so if we stay home, so we have bills, we have family. 누적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선 스페인에선 현직 부총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7천여 명이 늘어나며 누적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나온 뉴욕주는 의료기기 부족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Ventilators. We need 30,000. We have in the existing hospital system 4,000 ventilators. 계속되는 확산세에 전체 미국인의 절반인 1억 6,600만 명이 외출 금지 명령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20개국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오늘 밤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방역 사례를 소개할 계획인데 국제 공조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음주운전 단속 방식마저 바꿔놨습니다. 음주 감지기를 불지 않고 S자 구간을 지나가게 해 음주 의심자를 찾아내는 방식인데요. 박상호 기자가 단속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이 도로에 단속용 고가를 S자 형태로 설치합니다. 차량이 지그재그로 지나가게 하면서 음주운전 의심자를 찾아냅니다. 30분쯤 지나 경찰이 한 차량을 막아 세우고 운전자에게 바로 음주 측정기를 불게 합니다. 됐습니다. 0.046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이건. 하룻밤 사이 부산 전역에서 이른바 S자 트랩형 단속에 4명이 걸렸습니다. 육안으로 음주운전자를 가려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대형 트럭이 여유롭게 지나갈 정도로 폭이 넓고 구간도 짧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멀쩡한 운전자들은 복불복식의 단속 방식을 문제 삼습니다. 아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는 거예요? 저희가 경찰에 봤을 때 어떤 기준이 그러다 이해도 안 되는데 원래 저희가 이거 빨리 하시면 돈이 부re드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최근 2달간 음주 사고는 2,600여 건. 코로나 사태로 1대1 대면 단속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나 늘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아무리 굳은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지만 이런 곳에서도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줄은 몰랐네요.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 프랑스에 사는 32살의 이 남성은 코로나19 덕에 원치 않는 휴가를 얻었는데요. 그렇다고 밖으로 나갈 순 없으니 아파트 발코니를 달리기로 했다는군요. 겨우 6m 정도 되는 구간을 7시간 가까이 왕복하면서 무려 42.2km를 달렸는데요.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움츠러든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싶었다는데 그 끈기와 인내심 인정합니다. 마라톤까지는 좀 무리다 싶으신 분들 이런 건 어떨까요? 꽉 막힌 방도 무대로 바꿔버리는 이 둘의 호흡 함께 보시죠. 다가올 댄스 경연대회만을 기다리던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한 소녀. 하지만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상실감이 컸는데요. 소녀의 아버지가 직접 나섰습니다. 폴짝폴짝 빙그르르 몸을 흔들며 찰떡궁합을 이어나가는 두 부녀. 여느 댄스팀보다도 환상적인 조합인 것 같죠?
아빠와 함께한 덕분에 아쉬운 마음은 훌훌 털어버렸겠네요. 그리고 여기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선생님도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을까 싶네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마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뭔가를 전달합니다. 꾸러미 안에는 꼼꼼히 소독된 책과 교육용 게임을 담았는데요. 올해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 해인 그녀는 2주째 유치원이 폐쇄되자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집 앞에서 발을 떼고 돌아서기가 참 어려웠다는 그녀. 멀찍이 인사만 나눠야 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기엔 충분했을 것 같네요.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호남과 경남, 제주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에는 영남과 충청, 수도권으로 확대되겠고 강원도에서도 밤부터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에서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제주 산지에서 3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서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호남과 경남은 30에서 80mm, 그 외 전국은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제주와 호남, 경남에서 먼저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단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해안가는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오늘 출근길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8.3도, 청주 10도, 대전 9.4도, 대구 10.4도, 창원은 11.9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가 오지만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시면 서울 20도, 강릉 22도, 울진 20도, 전주 19도, 광주, 대구 18도, 안동 20도, 부산은 17도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높겠지만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로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영동 지역의 비는 토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